네, 반갑습니다. 2월 14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부터 살펴보고 가자면 전이 주요 이슈가 발표가 되었는데 주요 이슈가 예상치보다 좋지 않다 보니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데이터의 증시와 채권 모두가 하락하는 부분을 보여줬는데 특히나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 지수는 지난 10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1.4% 하락을 했고 러셀 2000 지수는 약 4%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는 14bp 상승하여 4.31%의 기록을 했는데 또 유의미한 부분이 뭐였냐 하면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하락해서 시작을 했어요. 하락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 그렇게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는 아직 엔비디아가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의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21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지속이 되다 보니 출렁임이 좀 덜했다라는 부분을 보여줬고요. 나머지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어김없이 하락세를 좀 크게 보여주는 부분이 좀 유의미했지 않나. 테슬라까지도 유의미하게 하락폭을 키웠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슈의 흔들림에 대비해서 엔비디아는 출렁임이 작았다. 그 이유는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만 해석을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쭉쭉 봐야 되는데 국내 이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이 이달 중순에 최종 확정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중순이죠. 지금 현재 2월 중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최종 확정이 되고 났을 때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료 소멸성. 그러니까 기대감에 움직이는 주식이지 무언가 확정이 되고 나서 그것이 이어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기대감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기간이 곧 온다는 거는 이 프로그램이 결국에 2월 중순이죠. 그러면 뭐 2주,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내로 발표가 될 건데 그 이후로는 새로운 테마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월 21일에 앞두고 있는 만큼 그것까지 또 좀 발맞춰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계속 끊임없이 지켜봐야 될 이유가 있죠. 삼성 로보틱스로 사명이 변경된다 뭐 이런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로보틱스의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계속 강세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나 라는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봇주들 그 다음에 재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산발적인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임을 지켜볼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이 재건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죠. 푸틴에서 우크라이나와 정전 협상 언급을 또 한 번 했기 때문에 재건주들이 산발적인 움직임이 나왔는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3월에 미국 물리학회에서 발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지속되는 부분을 보여줬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I로 연결이 있죠. AI가 뭐 있습니까? 샘 올트먼. 약간은 저희가 챗GPT, 샘 올트먼이 그 반도체의 본업격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샘 올트먼이 좀 파격적인 부분을 말했습니다. 지수 자체가, 숫자 자체가 파격적이다 이건데 9천조 펀딩을 추진을 하겠다. 그만큼 이 AI 시장이 열풍이 지속이 됐고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이 이제 확장성이 더욱더 커질 거다라는 발언을 한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오픈 AI CEO의 발언이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AI 시장에서는 근데 이 파격적인 숫자가 그냥 숫자인지 실현 가능한 숫자인지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평가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 평가에서 마냥 기대감이나 마냥 숫자치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이 좀 유의미하게 해석이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 PBR 관련주들 당연히 봐야 되겠죠. 이 저 PBR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있다, 지수사가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들 꼭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의 또 추천주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항상 매매를 할 때 많이 느끼는 게 지금 이제 2월 14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2월에 그러니까 한 달로 딱 봤을 때 이 한 달에서 월말은 그 다음 달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매매하는 종목이 주도 테마의 이동이죠. 주도 테마의 이동으로 인해서 매매할 종목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다음에 2월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확실한 자리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서 비중 배팅이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보통 이 명절 이 설날이 가장 매매하기 좋은 시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시즌이 지나고 나서
지금 딱 이번 주인 거죠. 이번 주가 여러분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벌면서 극대화해야 되는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순이 제일 많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보통 왜냐하면 어느 정도 테마의 확실성도 있고 돈의 쏠림도 명확해서 왕왕 쏠리고 그 다음에 차트 또한 선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찐대장 아니면 반짝하다 만대장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 중순에 티가 나기 때문에 명확한 그 종목이 발생과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비중 베팅이 들어간다 이거는. 비중 베팅. 비중 베팅을 하면서 그 수익의 극대화를 쌓아나가야 되는 시즌이 보통 중순인데 이 중순에서 명절이 있다 보니까 좀 아쉬웠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는 제대로 쌓아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종목을 좀 언급해 드릴 건데 대표적으로 일단 CCS. C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도체 관련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냐면 그 정도의 메리트는 솔직히 아니죠. 하지만 한번 보자. 왜? 여러분들이 볼 테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로 마감을 하고 11월 14일에 4,250원 이 가격을 돌파를 하는지 그 추세가 정말 중요한 건데 일단은 3,000원대를 한번 노려보겠다 이건데 이 3,000원대를 노려보겠다라는 그 전제는 이 상한가 가격 기준이에요. 그러면 오늘 시가의 위치가 아마 갭을 띄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더 큰 상승폭을 띄운다면 매수의 관점은 다시 한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고가였을 때 기준으로 그러니까 상한가 가격이 고가였다라는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상한가 가격에서 다시 한번 고가가 갱신이 되면 매수가는 변동이 생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가가 11% 갭을 띄워서 시작을 했는데 저가가 9%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시가 갭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갭을 크게 메꾸고자 하는 흐름보다도 상승의 힘이 강하다 보니 상한가로 안착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한가 안착하는 시간 또 장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9시 30분 안에 이게 결정이 나버렸단 말이지. 그렇다면 이 CCS의 힘은 정말 여실하게 크다. 이 CCS 초전도체다. 초전도체인데 3월에 기대감이 지속이 된다. 라고는 그 이유. 그리고 저 PBR은 2월 중순에 발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밸류 프로그램이. 그렇기 때문에 그 빈자리의 공백을 초전도체가 메꿔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3,000원 이렇게 가볍게 적어놓은 이유는 추적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적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종가 기준으로 3,000원 가볍게 적어놓은 거고 아무래도 변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까지만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고가를 갱신을 한다면 매수 가격이 어디까지 또 수준이 되냐, 3,300원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00원이면 3,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10% 이상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뛰어넘는 그 상승이 나왔을 때는 매수가가 조정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특별히 잡지 않았다는 이유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메커스 보겠습니다. 메커스 같은 경우에도 1월 25일에 19,220원을 뚫어줘야 돼요. 왜? 사실 이 거래량을 뚫지 않은 이전의 상승의 힘이 뭐요? 이전에 상승했을 때의 그 봉의 힘보다도 약해요. 약하고 그 다음에 고가도 갱신을 못했어. 그러면 이 종목이 100%예요? 아니에요? 100%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아쉽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하는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이 아이가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그다음에 이 종목도 갭이 강하게 뛰었죠. 그러니까 시가 갭이 7%였어요. 근데 저가가 3%였어요. 요 정도면은 베스트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갭을 띄우고 나서 갭을 줄이는 저가가 형성이 되었고 이 갭을 줄이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3% 저가가 3%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3%를 찍고 나서의 갭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갭은 완충시켰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누굽니까? CCS처럼 보면 시가 갭이 11%예요. 근데 저가가 9%잖아요. 이거는 시가 갭을 메꿨다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 정도의 갭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이 아이가 저가에서 했냐면 안 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상가였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본다 이겁니다. 근데 메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시가 갭이 7%였고 저가가 3%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가 갭을 완충시켰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 하지만 이 메커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상승을 시켰을 때의 그 거래량보다도 약하기 때문에 아쉽고 고가가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이 아이는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죠. 상승하고 눌렸고
상승하고 눌렸고 이 눌림에 대한 상승파라고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1파, 2파, 3파, 4파, 5파 나온 거기 때문에 이 5파의 크기가 3파보다는 크기가 쉽지 않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기에 무조건 이 종목이 괜찮다라고 해석을 하기에도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맥퍼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기대감은 있지 않다 하지만 만약에 1월 25일에 고가를 뚫으면서 더 큰 거래량이 동반한 상승세가 나와준다면 이 아이는 괜찮은 종목이 될 겁니다. 100점의 종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100점의 종목은 아니지만 한번 볼 수는 있다. 이렇게까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에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17,000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고가가 갱신이 됐다. 그러면 또 다른 말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가가 갱신이 된다면 아마 주목해야 되는 그 가격대가 반경이 되기 때문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100점 종목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제 눈에는 CCS, 매커스보다도 TSE가 100점짜리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TSE 같은 경우에는 54,500원, 그 다음에 53,000원을 매수 기회를 준다면 잡아볼까 합니다. 매수 기회를 준다면 TSE를 매수 기회를 준다면 잡아볼까 합니다. 1차 매수가 54,500원, 그 다음에 2차 매수가 53,000원 이렇게 잡고 보고 이 가격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TSE가 초반에 상승세를 강하게 잘 형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잡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저희는 한번 이렇게 잡아보자 이겁니다. 뭐냐면 이 음봉이 나왔을 때 이 음봉이 나오고 이 아이가 딛고 일어서고라는 그 가격대를 좀 유의미하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3,000원 그 다음에 54,500원 잡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양봉이 의미가 있을 때는 저가가 어디에서 형성을 됐는지 상승의 추세를 만들 때 이 음봉이 나왔다는 거는 다시 그 구간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었을 때를 또 의미 있게 봅니다. 이 음봉, 이 양봉이 하락 추세일 때는 뭐가 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상승 추세일 때는 뭐가 더 유의미하고 이런 것들이 해석이 좀 달리 되는데 저는 이렇게 급하게 상승했을 때는 음봉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음봉의 역할을 할 때의 값들을 주의 깊게 보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53,000원, 54,500원을 매수 기회로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51,000원대를 이탈하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51,300원, 51,500원 그 가격대를 이탈할 때부터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대응적인 부분으로 보셨을 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M캠이 또 상승했어요. 또 상승. 지겨워. 지겹게 또 상승했어요. 또 한 번의 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무조건 지켜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다시 한 번 더 고가가 29.85 그러니까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또 주목성이 생기는 건데 한숨이 나오네. 이 N캠은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을 잡는 거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사실 부분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무작정 잡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겠냐 그런 것이 아니라 20만 원대는 그 칼이 무뎌졌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차라리 20만 원 그렇게 확 빠졌을 때 저희는 잡아 나가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만 꺼도 좋은 종목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무서운 종목을 잡아 나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갖고 이 종목을 잡아 나갈 때는 저는 돌파 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분봉상으로 봤을 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날 잡아야 돼. 얘가 만약에 오늘의 주도주였어요. 오늘의 대장이었으면 얘가 빠지고 나서 어느 정도 만들 때 있죠. 24만 원대 이런 가격대를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 가격대 볼까요? 이렇게 가격대를 쭉 구워 봅니다. 쭉 구워서 그러면 이 쭉 구웠을 때 가격대에 저희가 박스권을 형성하는 부분들이 보이죠. 이 박스권을 그릴 때 매매를 저희는 기가 막히게 해서 1, 2%씩 먹고 나온다. 그렇게까지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 관점이 아니라면 아예 아싸리 처음에 장 초반에 상승을 먹던가 그럴 자신이 없다면 이 박스권을 뚫고 나서의 이 아이가 상승의 폭을 길어 나갈 때 다시 한 번 더 상승의 파동을 먹던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죠. 그러면 이때 상승을 먹겠다라는 것은 상한가를 잡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 아이가 상한가를 안착하는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거의 3시 20분 동시호가에 가까워졌을 때 그 가격을 좀 찍어줬다라는 것이 사실 유의미하죠. 그다음에 이 아이를 상한가로 잡겠다라고 전배들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이 상승 파동이 나와줬을 때 먹고 나오고 베스트였던 거죠. 그러면 2% 뭐 2% 뛰기 하고 나서 3% 뛰기 그래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나서 이 상승 파동 처음에 먹던가 그렇게 해서 아예 이 종목을 하루 종일 갖고 놀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베스트 오케이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긴 힘들다. 그렇다면 20만 원 올 때 잡는 게 이해되시죠? 엔캠에 접근하려면 이 아이를 하루 종일 갖고 놀 생각을 애초에 접근을 하던가 아니면 저 밑에 20만 원 왔을 때 접근을 하던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탑머트리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매수가예요. 시외에서 2%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62,500원을 찍어줬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을 저는 잡겠다 이겁니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탑머트리얼 잡아보기 때문에 뭐 가타부터 할 생각은 없고 이 가격은 이 종목은 어떤 가격을 이탈했을 때가 유의미한가요? 6만원 6만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바운치스가 6만원 지지공간 잡고 보겠습니다. 탑머트리얼의 도움은 엄청난가요? 뭐 엄청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뭐 엄청난 돈이 쏠려서 간 것도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을 언제 했습니까? 오후에 했죠. 오후에 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돈의 쏠림의 크기는 크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워요. 산발적인 움직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2,500원에서 한번 잡아보시고 비중 약하게 그 다음에 장 초반부터 상승해서 돈의 크기가 완전 강하게 쏠려가지고 막 그런 거면 더 베스트인데 그 정도의 크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크기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상승하고 바로 쾅쾅 찍어주면서 그 안에서도 파동을 많이 그리면서 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운치스 말씀드릴게요. 바운치스 같은 경우에도 잡아볼만 하죠. 왜냐? 이 상승세가 너무 이쁘다. 어떻게 봤을 때 그걸 봐도 이 아이는 배단시 상승세를 잘 만들면서 가져가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상승을 하면서 역대 신고가인가요? 역대 신고가를 만들어 버렸죠. 이렇게 역대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특징이 또 뭐냐? 역대 신고가는 위에 저항이 없죠. 저항값이 만들어냄과 동시에 그냥 가격이 기적선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면은 시가 갭이 마이너스 8%, 7%. 얘도 시가 갭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8만 원을 잡는 게 저는 더욱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오늘 반도체가 좀 빠져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졌다가 눌려서 사실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반도체가 한번 좀 강하게 눌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있어서 왜냐하면 얘가 또 가운치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갭을 강하게도 띄우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이 갭 보이시나요? 6% 갭이 6% 갭을 띄워갖고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상한가를 도전한 거죠. 근데 상한가를 결국 이탈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라고 해석을 하기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갭들을 이 아이가 지켜줄지 못할 때 과강 떨어져요. 이 갭을 또 못 지켜줘? 과강!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8만원대 한번 잡아보시고 이 갭을 못 지켰을 때는 이 아이가 과강! 왜? 역대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아이가 갈 때는 잘 가고 신나게 가고 갭도 잘 띄우는데 그 갭만큼의 저항 지지 구간이 없기 때문에 과강 떨어집니다. 8만원대 가볍게 한번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또 77,000원에 한번 가볍게 잡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77,000원대 잡았어. 이렇게 해서 2번 매수를 했어. 그러면 지지구간은 어디냐 하면 이 가격이 시가요. 75,000원. 75,000원을 지지구간 잡고 한번 살펴봐주셨겠습니다. 그 다음에 HPSP. 이 HPSP는 얘가 지금은 뭐 시가총액이 엄청나지만 예전에 제가 잡았을 때 말이야. 너무 낮대가리네. 시가총액이 얼마 되지도 않고 쉽지 않았었어. 등락폭은 참 이쁘게 많이 갖고 놀았죠. 이 종목도 너무 이쁘게 상승을 잘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번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HPSP 같은 경우는 저는 보험기억이 좀 많은 종목이에요. 보험기억이 많은 종목이다.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기회를 잘 줘요. 매수 기회. 그다음에 확실히 주고 확실히 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눌림을 기다려볼 건데 당연히 이 종목도 57,000원 부근에서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55,000원 부근에서 그러니까 56,000원을 깨고 만드는 저가에서 한 번 더 잡아볼 거예요. 좀 어렵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 그려드릴게요. 1차는 57,000원, 56,000원을 그러면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냐. 57,000원에서는 부근에서 매수를 한번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56,000원을 깨고 형성되는 이 55,000원 부근에서의 가격대가 있을 텐데 그 55,000원 부근 가격에서 한번 이 아이가 어떻게 저가를 형성하는지 보면서 2차 매수 전 시간에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56,000원을 깨고 55,000원 지켜주면서 형성되는 게 그게 2차 매수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지지가는 얼마냐? 54,000원. 54,000원을 이탈하면 이 종목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넘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HPSP까지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HPSP까지는 저희가 매수 종목, 그다음에 매수 추천을 드리고 나서 그 추적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레인보우 로보티스, 이렌시스는 전부 다 시가갭이 너무 커가지고 접근하기 쉽지 않다. 근데 그 중에 그나마 에브리봇이 잡아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얘가 너무 잘 가고 있어요. 너무 잘 가고 있는 거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계속 지켜주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5일선을 지켜주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로 가져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이 아이를 볼까요? 보면 시가갭을 강하게 띄웠다 보니까 강한 양봉을 띄운 것이 아니라 시가갭을 강하게 띄우고 나서 시가갭이 얼마 정도 되죠? 19%. 그러니까 시가가 19%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고가가 21%. 이거는 뭐 수익을 엄청 챙길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저가가 9%예요. 그러면은 시가 대비해서 봤을 때도 한 10%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종가가 11%예요. 11% 상승을 했지만 근데 장대 음봉이죠. 근데 이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어디에서 시작했냐? 시가가 마이너스 1%에서 시작했고 저가가 마이너스 3%예요. 그 다음에 고가가 6%인데 이 봉의 역할이 뭐냐 하면 이 장대 음봉이 나왔던 이 장대 음봉 때 많은 물량들이 매수를 하려고 했고 매도를 했고 그 물량들을 흡수를 하는 양봉이 나와버린 거지. 흡수를 해버렸어. 이 흡수한 흐름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움직임이 나왔는지를 조금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레인보우랑 이렌시스랑 비슷해요. 음봉이 나왔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다는 거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이 또 가능하냐? 레인보우는 이 아이가 잡아먹는 봉이 나왔지만 거래량 또한 이 가격이 이 봉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음봉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돈으로 잡아먹기 위해서 나왔는데 솔직히 이 크기도 잡아먹진 못했어. 근데 이렌시스를 볼까요? 이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일의 봉을 잡아먹는 양봉과 함께 거래량 또한 더 커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확실하게 잡아먹는다 이거야. 그러면 이 봉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음봉을 제외하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제외하고 해석을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저가의 기반이 어디에서 형성이 되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5,300원, 5,500원 부근에서 어호라! 저가 형성 제대로 해버렸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차트는 흐름을 이어나간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기에는 편한 봉이 나온 거지. 레인보우 로보티스는 매수세가 들어가기에는 장대 음봉이 그래도 아직 흡수가 덜 됐는데 이렇게 망설임이 생긴다면 이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확실한 봉이기 때문에 매수세를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게끔 긍정적인 봉이 나와준 겁니다. 어느덧 매수의 추세가 나와줘 라고도 해석을 할 만큼 긍정적인 봉이 나와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봤을 때 자 5일선이죠. 지금 5일선과 20선이 크로스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파른 상승을 만들었기 때문에 11선 쭉쭉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20선이 꺾이겠죠.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떻게 만들어요? 정배열을 형성해버린다고. 정배열을 형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7,220원에 대한 고가를 도전하는 흐름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까지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렌시스가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좋다라는 것을 좀 차트적인 면에서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서연이야 같은 경우에 너무 이뻐요. 뭐가 이쁘냐? 25,000원 찍고 나서 이 아이가 지금 현재 5일선 깨버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단기 추세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은 허이 5일선 이탈했으니까 이제 이 아이는 나중에 다시 볼 거야 라고 하고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좋다 이거야. 오히려 왜? 더 밑에 우리는 보면 되니까. 뭘 볼 거냐 하면 저는 그걸 봅니다. 이 아이가 지금 현재 21,000원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저가를 형성하는지를 볼 거고 만약에 저가를 형성을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아이가 이쁘게 꺾여 나가고 있잖아. 뭐가? 거래량이 주목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주목도가 떨어지면서 반도체가고 다 수급이 썰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아이가 힝 하는 걸 기대야 한다고요. 할 때 21,000원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만들어가는지를 볼 거고 마지노선은 20,000원대. 근데 21,00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만드는 게 제일 베스트야. 제일 베스트에서 우리 놀아야죠. 그래서 21,000원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 아이가 저가를 만약에 이 가격대 이 22,000원 부근에서 형성을 한다? 그러면 저희는 또 잡아볼 수가 있다. 다른 관점으로.
그런 부분 참고. 그다음에 푸른저축은행이 아마 오늘 해지성으로 또 산발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참고해 주실 수 있고, 푸른저축은행 산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계속 안 보는 건가요가 아니라 계속 보고 있어요 라고 답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도 이쁘게 잘 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쁘게 다시 한번 홍보를 만들어 나갈 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그러면 오늘의 녹화가 조금 긴데 정말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더 매매를 할 때 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더 많은 것들이 풀어드릴 때 여러분들이 뭐 한 가지를 던지고 한 가지를 보세요 라고 했을 때보다 10가지를 던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맞는 취향에 맞는 걸 선택하세요 라고 하면 더 편해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이렇게 더 많은 선택지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중순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즌이고 시기입니다. 이런 시즌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AI 관련주들,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뭐 정말 뭐 당연히 이제 또 제주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정말 뭐 많은 종목들 또 움직이고 올라올 텐데 돈을 버셔야 되는 시즌입니다. 시기입니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한 번 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을 저는 굳이 안 집어드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런 그냥 기대감, 수주 기대감, 임상 기대감, 임상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백지수표 던지는 거야. 적는 게 값인데 그 적는 게 값이 누가 봤을 땐 100억이고 누가 봤을 때는 그러면 0원에 또 있으니까 백지수표 날리는 거, 공수표 날리는 것보다는 확실한 수표를 날리는데 좀 더 돈이 더 강하게 쏠려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보다는 확실한 재료와 확실한 주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데서 노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약주를 추천해줄 때는 아마 제약이 구도 테마를 형성을 해가지고 강한 돈이 쏠려가지고 진짜 제약 아니면 살 거 없다 이럴 때는 제약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굳이 제약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견이라면 편견이겠지만 그 편견이 오히려 내 계좌에 득보다 실이 더 컸을 때는 편견을 깨부셔야겠지만 실이 더 많았다. 득이 차라리 그 편견을 안 봐서 내가 득 본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 편견을 아마 고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편견이 여러분들에게도 오히려 더 나은 편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더 나은 정보와 더 돈이 되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